자, 들으신 것처럼 잠시 뒤입니다. 이제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데 저희가 하나씩 전리하고 전망하고 또 파장까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이 박규원 기자 얘기 좀 듣긴 했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을 알려면 22년 전으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사 사칭 얘기부터 봐야 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고 김병량 시장의 이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취재하던 KBS PD가 김 전 시장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 검찰은 이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담을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KBS PD가 김 전 시장과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자신이 검사 사칭을 지시를 한 건 아니다.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죄였고요. 지난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018년 다시 소환됩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발언을 두고 검찰은 이게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다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게 계기 또 뒤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시장의 비사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녹취록을 발견했는데 이 녹취록에서 범죄 혐의점을 찾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들으시죠. 네.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네,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네. 정황들이 담겨 있는데 이 녹취록을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검찰은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취지로 이 허위 법정 진술을 요구했다라고 봤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배경을 두고 이 자신은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요구했을 뿐 어떤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검찰이 녹취록의 일부를 발췌해서 조작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윤중 기자 쭉 정리한 것처럼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들었던 녹취가 이제 위증을 교사한 거냐 아니냐라고 맞서는 건데 박상수 대변인은 일단은 검찰 주장은 이 대표가 위증을 부탁했다. 또 변론 요지서 보낸 것도 위증을 교사한 거다라는 좀 보는 시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증인신문할 때 있습니다. 증인신문할 때 이제 판사님들이 그 법대위에서 이제 증인한테 네.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증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명백한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달라. 인데 아니다라거나 예. 아닌데 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이에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위증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기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는 데서 위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녹취를 보시면 아시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한테 기억을 되살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억의 가이드로서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거든요. 게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여기 지금 녹취에 아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되지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워딩은 정확한지는 제가 예.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라던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라는 것은 대부분의 위증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에서 다 등장하는 워딩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세요라고 위증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위증 교사 사건들은 증언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 이 경우는 통녹취가 있습니다. 30분이요. 예, 통녹취가 있는 상황이죠. 녹취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지금까지 위증교사로 인정되는 그 수많은 판례들이 있고 분명히 판사는 위증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증인신문을 할 때 기억 안 나는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무죄를 준다면 앞으로 우리 법정은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우리 법정은 이재명 대표처럼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 위증교사에 안 걸리니까 이 정도의 위증은 누구든 하는 게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셨고 이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한 대목이 있다면서 많이 뭐 지점마다 맞서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먼저 마저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네, 서영주 대변인. 네. 이 박상수 대변인 좀 하신 대로 이 기억을 되살려 달라 이 부분도 아마 위증 교사에 해당된다고 쭉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 좀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박 변호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느냐, 위증을 교사했느냐 이런 교사의 여부 부분인데, 그러니까 파편적인 단어들이나 어떤 문장들을 보면 그럴 공산도 있어 보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따내서 검찰은 기소를 한 것이고, 하지만 전체의 흐름과 맥락, 많은 30분의 녹취의 그 흐름과 맥락을 보면 이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달라는 취지는, 네. 그러니까 기억이든 사실이든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억이든 사실이든 그 기억이 안 나는 일정 어슴푸레한 부분들을 좀 되살려서 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되살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있어서 재판에 좀 어떤 예전에 있어서의 어떤 기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떤 악의적이고 위증을 이렇게 강요할 만한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느냐 부분은 저는 재판부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기억을 되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증인 신문대 서면은 당연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앞서도 윤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22년 전의 일들이잖아요. 네. 22년 전의 일이면 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잘 기억하기 힘듭니다. 메모를 해놨어도 내가 왜 이 메모를 그때 해놨을까라고 할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2018년도에 재판 앞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재판부가 아주 이 위증교사 오늘 이 재판에 있어서는 유죄 아니면 무죄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중간에 벌금형이 나오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시각 자체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은 좀 엄중한 형이 나올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그냥 무죄 판결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에 대한 결과가 좀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중한 결과 아니면 무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셨고요. 어쨌든 박상수 대변인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이 위증 혐의 당사자인 이 김 씨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위증 혐의를 다 인정을 해버린 부분입니다. 윤지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네. 이미 지난 1월에 첫 번째 이 재판의 첫 공판 기일에서 출석해서 이 대표에게 요청을 받고 자기가 위증을 한 게 맞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건데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이 영장 전담 판사는 영장은 기각을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사건 가운데 지금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게 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영장심사 단계와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위증교사가 유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 위증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의성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고의성, 이 30분이 넘는 이 녹취록을 보고서 이번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고의성 여부를 볼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변호인단의 변론은 저도 이제 변호사기도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해야 되는 주장들인데 그걸 메인에 놓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고의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고의성을 부정한다라던가. 근데 지금 이렇게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김모 씨가 위증을 현재 자백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위증의 위증이 자백돼서 인정이 되면 위증교사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위증의 자백을 가지고 이거를 탄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로 탄핵한다는 거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부정하기 위해서 뭐를 주장하냐면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기 때문에 이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 그래서 검찰 수사가 고문이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로 수집된 증거나 진술들에 대해서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될 정도의 어떤 강압 수사나 고문 수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위수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위수증은 변호사들이 주장하지 않는 것인데 지난 공직선거법 때도 주장을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때도 보도자료에도 위수증 내용은 기각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 김모 씨의 자백에 대해서 위수증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러한 주장들은 법원이 보기에는 뭐 고문이라도 받았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물론 더 열심히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위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로 나온 자백이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오히려 양형에서 가중이 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자백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공격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중이 될 수 있는 사유인데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의성을 주장한다라던가 김모 씨의 자백을 부정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방식들, 그러면서 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얘기한다라던가 그다음에 짜집기 녹취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재판부가 그냥 재판정에서 통을 다 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짜집기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내가 통으로 다 듣고 그다음에 판단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그 매를 더 버는 변론 전략입니다.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네 대 맞는 매를 더 버는 변론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변론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런 변론 전략 때문에 중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님, 이 박상수 대변인 말씀은 변호인단의 어떤 전략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위증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자주 있지는 않아요.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재판 중에 엮여 있는 분이고 최근에 보면 백현동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녹취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차원에서 김진성 씨를 포렌식하던 차원에서 이제 나온 녹취인데 이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증했다. 고 하면서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의 백현동 사건 중엔 김진성 씨에 대한 알선수재의 기소가 아직도 홀딩 중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측에서 이상한데 왜 김진성 씨가 그동안 이런 녹취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도와주기 싫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던 분이 왜 백현동 수사를 알선수재로 기소될 목전에 두고 왜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 부연의원들은 주장을 해서 재판부가 김진석 씨의 위증 주장 자체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들은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결을 하겠으나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인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네.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형량이 무겁게 나가는 것이지만 이 자체의 김진성 씨의 주장이나 위증 주장이나 아니면은 그 고의성 주장들이 깨진다면 결국에 이거는 무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판부도 많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민주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사법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좀 주장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지난 선거법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네. 어쨌든 이 쟁점이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발언이 이제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일단 형량이 달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형 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 위증교사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정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증교사가 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증교사로 인해서 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위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검찰은 그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네. 이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이 집행유예가 실효될 때까지 실형이 되게 되면 이 실형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이 5년 정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예.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 무죄나 벌금형 나온다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 덜겠지만 일단 벌금형 이상,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는 윤정 기자 설명한 것처럼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못 나오게 되는데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징역형, 금고형 이상이죠. 네.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이 일단 박탈이 되고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실형이 만약에 나왔을 때 네.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그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포 동의안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보기에는 이건 법정 구속이 되는 사안이다. 그럴 바로 때까지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면 오늘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벌금형 미만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유죄는 입증이 됐어도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고 의원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것 같아도 또 공직선거법에서 이미 그 이상을 받아놨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네. 그럴 때는 이제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공직선거법에서 저기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좀 털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계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이 됐던 간에 민주당은 우리 당에 대한 특히 특검법이나 이와 관련된 공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방식으로 들어올 것 같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28일에 네.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상설특검법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혐의를 한 3-4개로 쪼갠 다음에 살라미 형식으로 상설특검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쳤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이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당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공세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 원내대표의 이재명 대표 선거 앞두고 관련 의견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 한번 그 목소리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 씨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선거법의 징역형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네. 아까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옥중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는 뭐 표면상으로는 의연하게 대처하자라는 것이고 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위기가 뭐 우세하고요. 물론 이제 내적으로야 여러 가지 뭐 불안감이라든지 혼란이 있겠죠. 없으면 뭐 부인할 수 너무나 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위증교사 실심 결과를 좀 보고 나서 당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봐야겠는데 어제까지는 의연하게 대처하자입니다. 일단은 뭐 무죄라고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난번 있었던 선고, 공직선거법 1심 선고도 일소에 좀 뭐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해소하면서 어떻게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결국에는 1심 공직선거법 선고가 너무 의외로 너무 높은 형량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한 면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잘 추스려서 지금 25일까지 왔는데 25일 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 손을 들어줘서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면 이게 전체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이 큰 축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는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가자라는 것들이 많은 의견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